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한다고 생각했는데 선택되어진다라는 순간이죠.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어떤 내용물과 포장을 가진 어떤 사건이나 혹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오늘 제가 들른 카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음, 선택되어지는 선택이라는 주제라고 할까요? 네. 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어딘가를 지나가려다가 어떤 골목에 들어섰는데 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이게 길이 연결되네? 이러면서 몰랐네? 하고 이쪽으로 가야지 하고 지도를 딱 보는데 언젠가 들렀던 인상 깊은 카페가 그 근처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깝네? 그때 저도 모르게 방향을 돌려서 그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카페로 들어가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 커피 먹으면 안 되는데? 저는 지금 커피를 끓인 지 꽤 됐거든요. 몇 달 됐어요. 가끔씩 정말 먹고 싶을 때 한 모금씩 뺏어 먹어보기도 하고 거의 디카페인으로 바꿔서 그것도 어쩌다가 정말 참다 참다 먹는 거죠. 그 이유는 수면의 질 때문이죠. 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또 예민한 분들은 또 느끼시고 사실은 커피를 끊으면 우리가 얼마나 푹 잘 수 있으며 또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서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떤 신체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는 건 있는데요. 뭐 하여튼 굉장히 중요해요. 커피를 한 잔 마시면 그날 밤에 잠을 푹 못 잔다라는 거를 여러 차례 경험한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은 공포입니다. 네, 담배도 끊고 술도 끊었는데 커피는 집요한 것 같아요. 온 세상에 커피 가게가 많아진 것도 그런 이유일 거고 추운 날 혹은 더운 날 혹은 좀 쉬고 싶은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하고 싶은 그 마음이라는 거는 뭐랄까요? 산책이나 여행이나 외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서 그날의 나의 어떤 일정을 완결 지어주기도 하고 어쩌면은 센터에 딱 놓이죠.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뭐 먹고 올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카페에 들러서 어떤 디저트와 어느 음료를 마시고 올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제가 접고 뭐 히비스커스랄지 캐모마일이랄지 정말 풀잎이죠. 네. 풀을 네, 티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빠져서 그 세계에 들어가면 깊고 또 아름다운 체험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쨌거나 뜨거운 물에 담근 이파리죠. 그 맛없는 것들을 앉아서 먹으면서 카페를 느낀다는 건 굉장히 뭐랄까요? 그런 느낌이죠. 뷔페에 갔는데 소화가 안 돼. 위험에 걸려서 나는 죽을 먹어야 되는데 뷔페에 갔어. 그런 느낌이죠.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카페를 자주 가지 않는 지 꽤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맛집으로 표시해 두었던 카페들에 대해서 이미 셔터를 내린 지 오래예요. 이미 그것은 나의 많은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새 그 카페에 와 있단 말이죠. 그 카페에서 그 예술적인 카페 라떼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제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카페에 갈 때에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 언제나 책을 한 권 들고 갑니다.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요즘같이 볼거리가 너무나 많고 툭하면 영상의 시간을 뺏기는 이 시대에 온전하게, 다만 그게 10분이라도, 한 30분 정도 나에게 허용되는 시간 동안에 종이에 인쇄된 활자를 읽을 수 있도록 고안된, 너무나 편하지 않은 나의 집이 아닌 카페에서 꼭 커피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또 책을 들고 가는데, 책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한낮이어서 제가 빨리 가야 될 곳을 들러서 집에 가야 되는 스케줄이었어요. 잠시 후에는 어떤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카페로 빨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 라떼를 주문하려고 섰죠. 처음에 그 카페를 찾았을 때도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뭐랄까, 카페가 가진 컨셉? 보통의 카페랑 좀 다른데요. 그렇다고 으리으리하고 삐까뻔쩍하게 요즘 내가 핫한 카페야 라고 말하는 카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여기서 커피를 먹는 체험이 굉장히 아름다운 체험이 될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주문을 하고 화장실을 가는 그 길에 대한 설명, 그리고 화장실 비밀번호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손님이 보기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비번을 잊지 않게 고안되어 있는 그 동선, 그리고 카페 바리스타들이나 매니저들이 옷을 걸어 놓도록 해놓은 옷걸이까지도 하나의 인테리어처럼 보이는 그 카페는 음악 감상실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바리스타가 주문을 받을 때 품위, 친절함의 표정, 과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충분하게 친절하지만, 예의 바르지만 절대로 과하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많은 손님을 상대해서 기계적이지도 않은, 그러면서도 듣기 좋은 소리, 적당한 호흡과 적당한 표정과 모든 것이 아주 섬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오늘 밤에 불면의 밤이 될 거라고 해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서라도 이 카페를 지날 수 없어. 내가 오늘 여기를 지나게 된 건 이건 운명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하는 순간 디카페인이 보였습니다. 여긴 커피 전문점인데 디카페인을 판다고? 디카페인 카푸치노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모든 것이 다 디카페인 가능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어떻게 해도 나는 이 카페를 지나칠 수 없었겠구나를 그 순간 깨달은 거죠.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한다고 생각했는데 선택되어진다라는 순간이죠. 절대로 지나칠 수가 없죠. 그 상황은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웬만해서는 전혀 나의 굳은 결심을 깨트릴 리가 없는데, 뭐랄까요,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어떤 내용물과 포장을 가진 어떤 사건이나 혹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어떤 것과
나 자신의 움푹 패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채워지었으면 하는 부분과 아마도 홈의 모양이, 홈의 크기가 같은 존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길 자체를 지나갈 때, 이 길을 내가 지나갈 수밖에 없게 설계되었구나. 나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골목의 형태. 자전거를 타고 길을 지나갈 때 그걸 느껴요. 내가 이 길을 좋아하는구나. 이 길을 지나가고 싶다. 오늘도 또 이 길을 지나갔네?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때 저는 어떠한 희망을 갖습니다. 내가 무수한 사람들 속을 스쳐 지나가지만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순간들이 있구나라고. 그것은 선택이라고 이미 할 수 없어요. 선택이란 A와 B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거역할 수 없이 끌려가서 선택당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라는 개념을 넣을 수조차 없어요. 그것은 내가 선택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정도의 강력한 선택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득할 때 삶에는 어떤 거역할 수 없는 방향성이 생기고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오거나 그 선택이 장점이 사라지고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밤에 제가 잠을 못 자는 순간이 온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한 값어치는 이미 치렀기 때문에 대가를 치른다라는 기분이 되는 거죠.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제가 우리 고양이를 만날 때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어째서 지나칠 수 없었는지. 그렇게 무수한 고양이들이 저를 스쳐갈 때 그렇게 예쁘고 가녀린 고양이들이 내 앞을 지나갈 때 단 한 번도 느낄 수 없었던 그 감정이었어요. 너무나 확고했어요. 제가 한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둘 때 가장 업적과 능력이 좋은 팀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모두가 왜 그렇게 좋은 커리어가 될 그곳을 그렇게 빨리 그만둬? 라는 질문을 그 뒤에도 받았고 대부분의 일들은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좋았던 것만 기억이 나서 왜 그랬지? 다시 해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말이죠. 보통은 추억은 아름답게 남아있기 마련이라서 스스로를 미화시키면서 다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게 그때 버텼으면 좋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때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1분이라도 1분 1초라도 빨리 나는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생각이 명확했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욕망이라거나 그렇죠? 쾌락이나 욕망에 넘어간 그런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너무 강하게 그래야 한다라는 명제가 떨어졌죠. 심지어 오늘 카페에서는 굉장히 종교적인 클래식 음악이 나왔어요. 그리고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이곳에 왔을 때랑 똑같은 장소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다시 리셋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로 다시 리셋이 됨과 동시에 뭐랄까요? 달라졌죠. 그 사이에 더 많은 체험과 생각들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때의 나 자신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집을 구할 때도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 절망에 빠지다가 내가 가진 돈과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머리가 터져서 포기할 때쯤에 어떤 집이 나타나죠. 그때 창가에 서서 그냥 멍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보다 더 장기적으로 투자적으로 좋은 집이 있었고 그 집이 심지어 더 쌌는데 저는 이 집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만약에 인간의 삶이 어떤 나무 줄기처럼 커다란 뼈대가 있고 잔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뼈대들은 아마도 그렇게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굵은 뼈대와 기둥, 가지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그 기둥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기둥이어야 나머지 잔가지들이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쵸, NF적인 인간, 철저하게 직관과 감정, 느낌, 네, 저는 그 일생 동안 직관을 갈고 닦아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거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감정적으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체험을 함에 있어서는 많은 실패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많이 더 싸구려 해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무수히 경험하여 이것이 나에게 맞다라는 것을, 이것이 나에게 최고다라는 것을. 왜냐면 보통의 웬만한 결정들은 이 뒤에 뭐가 나올지 몰라라는 것 때문에 결정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과 이어지면 이 뒤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나잖아라는 고민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가 든다면 저에게는 그것은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타협이죠. 우리의 선택은 물론 타협이죠. 현실적인 부분을 타협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조건을 생각할 때 어마어마하게 타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저는 한 번도 중요한 부분에서 타협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대학교를 선택하면서부터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나중에 더 얘기 드리겠지만 대학교를 들어가고 반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고 다른 학과로 진학할 때에도 그것은 굉장히 눈에 띄는 저항이었고 모범생인 저한테는 굉장히 도발적인 죄책감이 느껴지는 선택이었지만 그 또한 그러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선택이 제때에 그러지 않을 수 없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의 선택이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운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 그것도 물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었다를 받아들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 두 가지가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순을 이해하게 되는 게 인생의 신비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젊었을 때는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으로 정정할까요? 선택되어지는 체험 앞에서는 그 순간에 느낄 때도 있고요. 지나고 나서 느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 순간에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체험들은 그 체험들을 향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 자기다운 삶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다운 삶? 누군가와 비슷하거나 적당히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나다운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무리와 다르게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답지 말라고, 보통 사람 다우라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뭐랄까 여러 가지로 유용하기 때문에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의 괴상한 면이 지켜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켜지기만 한다면, 내가 나의 괴상한 면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어떤 빛을 발할 수 있고 무언가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완성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하다 말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길도 잘 보이지 않고 매일매일 김 빠진 일들의 연속이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성과도 쉽게 그거의 성과를 봐주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런 운명적인 선택?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걸 본인의 가슴 깊이 느낀다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자기답게 살지 아니할 방도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오늘 제가 결국 그 커피숍에서 원두를 사왔습니다. 원두라니요.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시는 데에도 얼마나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원두를 사서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아주 따사로운 가을 햇볕을 느꼈습니다. 엄청 타겠죠? 곧 추워지겠죠? 하지만 잘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라고 어떤 형태로든 선물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기꺼이 받도록 하자. 나에게 주어지는 운명적인 선택의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왔을 때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하자라고 또 한 번 느끼게 되죠. 나뭇잎들이 이제 바삭바삭 떨어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곧 너무 추워서 외투를 여밀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사이에 많이 이 계절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머리 위로 혹은 외투 깃 위로 떨어지는 이파리들이 그저 우연이 아님을,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오래된 미래이고 운명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신이 살짝 보낸 걸 수도 있다는, 바람이 그것을 위해 부는 걸 수도 있다는, 계절이 당신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당신의 계절에 당신이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어떤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것이라는 것, 당신의 것이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런 예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절이 돼서 추워지는 겨울까지도 그 따뜻한 온기와 두근거림과 그런 충만함으로 꽉 찬, 그런 선택들로 꽉 찬, 자기다움으로 꽉 찬, 나 스스로의 감각과 감정과 선택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마치 그 뜨끈한 국물을 들이킨 후에 뱃속이 따뜻하고 뜨끈해지면서 나 자신이 뭔가 자신감이 넘쳐지고 내 안에 뭔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의 사람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